to one of the webs because they look kind of scary. A snake. First snake of the trip. What the hell are you? I'm cool with all the animals as long as there's no bears. 요즘 해외에서 한국을 여행하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자전거도 버스도 없이 오직 두 다리만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한 영국 출신 유튜버가 작년 경유 시간 때문에 얼떨결에 한국에 며칠 머물렀는데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서울 3일에서 4일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이 나라를 제대로 못 봤다는 아쉬움이 계속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돌아옵니다. For about 3 or 4 days. And while I really enjoyed it, I left feeling like I didn't see much of the country. And what better way to see the country than walking the entire length? 목표는 단 하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600km를 걸어서 종단하는 것. 나라 전체를 걸어서 종단하는 것만큼 그 나라를 잘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그의 도보 대장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 이번에도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과연 마지막에 친구들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궁금증을 안고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날은 목적지 안양까지 약 25km. 첫날치고는 무난해 보였지만 한강을 처음 마주하며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시작부터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도보 경로 정보 자체가 인터넷에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대략적인 방향만 잡고 무작정 걷기로 합니다. 일본 종단 때 겪었던 고통이 떠올라서 다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때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설렜다고 하는데요. Remembering the pain I went through during my Japan walk made me doubt if I could do this again. But remembering the beautiful things I experienced during that trip, I got excited to explore South Korea in a way that very few do. 이런 담담한 각오로 시작된 여행이 앞으로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할지 이때만 해도 그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시련이 시작됩니다. 호텔 에어컨이 고장나 밤새 26도 방에서 뒤척이다 2시간 40분밖에 못 잔 채 34km를 걸어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출발하자마자 비까지 쏟아집니다. 몸은 지쳐가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내비게이션 앱이었는데요. 구글 지도가 잘 안 돼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을 쓰는데 둘 다 도보 경로 안내는 별로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인도가 전혀 없는 차도 구간으로 안내받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In South Korea, Google Maps doesn't work. And they have two Korean navigation apps. One is Naver Maps and one is Kakao Maps. And both of them kind of suck for walking routes. Today, it's making me walk sections of the highway where there's no walking path. 그리고 이날 시골길을 걷던 그에게 진짜 공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큰 거미들이 사방에 있는 것도 모자라 난생 처음 마주친 생명체 하나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고 마는데요. 바로 뱀이었습니다. 곰만 아니면 다른 동물들은 다 괜찮다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날 이후로 그는 3일 만에 마주친 한국의 야생동물이 이게 끝이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화장실 문화도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편의점마다 화장실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이죠. 편의점 3곳을 들러도 화장실이 없어 결국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의 공중화장실로 향해야 했는데 겨우 도착한 그 순간 벌어진 상황이 압권입니다. 드디어 화장실이다, 살았다며 반가워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동상이었던 것이죠.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lright. We're somewhere. And finally, bathroom. Hell yeah. Bro, that scared me, but it's apparently a statue. 카카오맵은 그를 길이 아예 없는 산속으로 안내했고 결국 해가 진 캄캄한 시골길을 손전등도 못 켠 채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손전등을 켜면 벌레떼가 몰려들고 안 켜면 뱀을 밟을까 무서웠다는 것이죠. 도시의 편리함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한국을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체력이 바닥나던 그 시기 그는 예상치 못한 한국인들의 친절을 연이어 경험하게 됩니다. 비를 피하던 공원에서는 낯선 가족이 과일을 잔뜩 안겨줬고 배농장을 지나던 길엔 아주머니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큰 배 2개를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엔 낯선 분들이 다가와 간식과 음료가 가득 든 봉지를 통째로 건네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는 빵, 게맛살, 커피 그리고 맥주까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편의점 사장님은 맥주 안주로 땅콩을 챙겨주고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내려 아이스 커피와 에너지바 7개를 건네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고 있다는 말에 세상에 엄청 머네요 라며 놀라던 그 운전자의 반응은 이 여행 내내 그가 만난 한국인들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Walking from Walking? Seoul, Busan. 서울 to Busan. Yeah. Oh my god. Very long. Very long. 짜란. Wow. Gift. Oh, really? Wow. Ice coffee. Thank you so much. Yeah. 에너지 밥. Energy bar. Thank you so much. He just gave me about 7 protein bars to eat while walking. Oh man. 비를 피해 버스 정류장에 갇혀 있을 땐 낯선 분이 우산을 건네주기도 했고 치킨집을 나서는데 사장님이 뛰어나와 열쇠고리와 손비누를 선물로 안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갈수록 몸에 무리를 줍니다. 물집, 아킬레스건 통증, 원인 모를 발통증까지 겹치며 그는 몇 번이고 포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특히 왼발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되면서 20km, 30km 걸었을 때 오는 일반적인 통증과는 다른 묘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무더위 속에 물 3에서 5리터를 짊어져야 했던 날엔 온라인 예약이 안 되는 시골 숙소에 무작정 찾아가 방이 있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호텔이 문을 닫았거나 방이 없었다면 다음 도시까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털어놓았는데요. 다행히 방을 구했을 땐 그야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던 후반부 그는 스스로 코스를 조정하며 버텨냅니다. 몸이 성취하는 날엔 일정을 이틀로 나누기도 하고 위험한 산길 대신 안전한 우회로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엔 낯선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과 맥주를 나누고 피자까지 시켜 먹으며 2시간을 함께 보냈고 또 다른 밤엔 친절한 가족의 초대로 바비큐 파티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이 나라에 붙들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부산과 폭염, 폭우를 뚫고 16일째 드디어 부산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산 하나가 그의 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마지막 몇 시간은 15분마다 쉬어야 할 정도로 한계에 몰렸지만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거의 600km, 약 70만 보를 걸었고 16일 동안 걸었다고 그는 담담하게 정리합니다. 최적의 경로는 아니었지만 정말 행복하다는 말과 함께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이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는데 떠날 때가 되니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는 그의 고백은 이 도보 여행이 단순한 체력 시험이 아니라 한 나라를 온몸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여자친구와 친구들에게 철저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거짓말을 좀 했다며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오는 거였다고 고백하는 그 걸어서만요? 자전거도 없이? 600km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소름 돋게 만드는데요. 부산까지 걸어왔다는 사람은 진짜 처음 본다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이 여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서도 특별했는지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지도 위의 거리에 불과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두 발로 직접 새겨야만 진짜로 알 수 있는 나라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곳곳에서 낯선 외국인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밀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영상이 오래도록 회자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